후보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10월 1일 들어왔고 10월 3일 들어왔고 어제 개인적으로 좀 연장 가서 아쉽긴 한데 DB도 이겨주고 KCC도 이기고 오바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오늘 생일 패키지인데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숲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참가를 하고 싶은 분들은 VOD에다가 해놓으시면 내년 6월까지 항상 뭐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 생일 때도 해드리는데 해가지고 6월달까지 하실 분들은 VOD에다가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NC 경기가 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피해가지고 배팅을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 하- 어차피 할 얘기들은 분석송에서 다 속아내기 때문에 상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제 LG가 약한 팀은 분명히 아닌 건 사실 확실히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판은 어쨌든 삼성이 분명히 따라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은 끝내기가 어려운 팀인 거는 명확한 사실인 거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는 일본 야구 3개, 국내 야구 3개. 어제 근데 내가 저는 솔직히 잤거든요. 그래서 라쿠텐 그 경기가 솔직히 일본 야구에서 4점, 3점이 쉬운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회축은 갈 생각이 없었고 왜 굳이 무리하게 메이저리그 오늘은 있는데 어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갈 필요는 없었고 그래서 어, 방장은 항상 최소화시키잖아. 그죠? 뭐 여러분의 돈을 따먹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베팅을 하자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굳이 접근을 안 합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었고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 야구부터 어차피 의미는 없죠. 이제 내일이 아마 일본 야구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경기는 또 챙겨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로하고 야쿠르트다. 히로는 확실히 홈에 대한 강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팀이고 어차피 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둘 다 5위, 6위니까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인들하고 경험을 못 먹었던 선수들이 좀 나오겠죠. 근데 그 선수들이 그 차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군에서 얼마나 데이터를 먹었느냐, 아니면 아예 데이터를 안 먹었냐 차이, 아니면 2군 조차에서도 등판을 많이 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저는 이건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물론 야쿠르트가 우리가 뭐 가볼만 했을 때 제대로 해주고 이런 모습들은 전혀 없었긴 했죠. 결국은 진다든지 가볼만은 했잖아. 그지? 하면 방장 오늘 가볼만 하네요. 일리가 있네요. 근데 마무리를 못 지는 게 야쿠르트긴 하지만 히로도 물론 홈의 강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팀인 건 맞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어차피 의미도 없고 투수 차이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뭐 히로가 뭐 홈에서 꼭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게 히로의 강점을 전혀 가지 못해 무조건 배당 큰 거 만약 히로가 역배였으면 히로 배당을 챙겨가는 게 맞는 거지 뭐 승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두 팀의 상황을 투수나 타자나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는 언더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시모카나 사토라는 선수가 괜찮은 부분들이 있거나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지금 언급을 드리겠죠. 그죠? 물론 변수가 나와서 뭐 돌연변이처럼 뭐 한 경기 뭐 부담이 없다 보니까 양팀 투수들이 부담이 없다 보니까 좋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죠. 왜? 야구니까. 진짜 못하는 선수들도 1년에 한 두 번씩 미친 경기를 할 때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뭐 10% 5%도 안 되는 확률을 분석하자고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당 큰 거 역배를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오바를 가져가게 맞고 언더보기는 양팀 다 투수나 뭐 타자나 히로의 또 홈에서 타격적인 부분들을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더보고 언더볼 일은 언더보기는 좀 쉽지가 않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라쿠텐 세이브. 어제 라쿠텐 해줘서 고맙기는 고맙거든요. 그리고 다카시는 로테이션에 들던 선수고, 사카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실험실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괜찮은 선수거나 2군에서 어느 정도 하고 아니면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들, 요미에 또 모리타라는 선수도 있었죠. 그런 선수들을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변수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은 확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는 일단 어쨌든 이마에가 지나갔고
어려운 투수들은 상당히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세이브가 확실히 약팀은 약팀이다. 맨날 꼴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꼴찌 아니면 꼴찌 위에잖아, 그죠? 그래서 라쿠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번 시즌에 득점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1, 2, 3, 1, 2, 3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넘버 3 했을 때 3점을 넘어가냐 이런 이야기들 거의 안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투수들이 일단 언더 부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물론 뭐 세이브의 타격이 언더적인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은 라쿠텐 같은 경우가 점수대가 많이 나오고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오버가기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쿠텐 역배승이 어제 뭐 운이 좋은 것도 솔직히 말해서 운이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세이브가 시즌 초중반에는 그런 경기들을 뭐 점수를 많이 낸 건 아니었죠. 근데 그런 1, 2점 경기에 능해가지고 이겼는데 후반도 아닙니다.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가 아무래도 뭐 이제 전력상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했죠. 투수가 좋으면 뭐예요? 점수를 내야 이기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배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 모든 스포츠 기본적인 거는 수비가 맞지만은 수비나 뭐 투수나 이런 게 맞긴 하지만은 점수를 못 내고 그런다면 그 선수의 그 선발 투수 이마에도 마찬가지고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7이닝 이상 6이닝 이상 먹으면 점수 한 2, 3점만 세팅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 투수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으면 장점을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지바우 니오넴 이온엠 의미 없고 사고 치는 근데 사고를 안 치니까 뭐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치바가 잘하는 거는 뭐 저득점을 더 잘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뭐 인터리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온엠 만났을 때 점수가 좀 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온엠이 복수를 반등을 치든지 아니면 바로 마인을 만들든지 그런 구간들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특성은 저득점이고 투수들은 그 보스나 세모스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네이치 뭐 오지마 이런 선수들은 괜찮은 피칭들을 이번 시즌 가져갔었죠, 그죠? 다네이치 같은 경우 이제 수술도 하고 부상도 있었던 선수인데 돌아와서는 원래 우리가 알고 사사키 전에 에이스가 다네이치라고 보잖아. 사사키가 등장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결국 점수 안 내는 거는 똑같다. 최근에 좀 점수가 올라오고 있기는 하는 부분들이지만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몇 년 동안 보던 우리의 지바의 타격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니오넴 승이랑 저득점이랑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물론 하면 원정 경기고 니오넴이 결국 마인 엔딩을 하고 지바가 좀 점수를 많이 내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들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토도 우리가 알고 있던 뭐 14승 7패 생각 이상으로 잘해줬던 모습이고 2점대 조금만 더 했었으면은 1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었던 그런 피칭을 던졌고 탈삼진율도 좋기 때문에 오바 볼리는 아니 물론 그런 경향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 치바가 뭐 자기 뭐 쪼쪼 마린 스타디움에서 하든 아니면 에스콘필드에서 하든 뭐 점수를 내고 결국 뒤집혀요. 결국 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니오넴한테 결과를 낸 건 점수적인 결과를 낸 건 좀 있어. 왜 지바라는 팀이 뭐 장거리가 좋고 용병이 뭐 빵빵 치고 이런 팀이 아니고 단타바리 토머스키 타카베 오기노 이런 거 가지고 경기를 진행하는 짜잘짜잘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팀이잖아, 그지? 근데 항상 만약에 4점을 내면은 그 다음 이닝 때 뭐 3점을 준다든지 5점을 바로 줘서 이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의미가 없는 경기를 하더라도 치바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 치바도 키움 못지않게 몇 배를 한 팀이다. 83패를 한 팀이다. 55승 83패를 한 팀이다. 애지간한 팀이죠, 그죠? 일본 야구도 그 타격 차이가 많이 차이 나진 않잖아, 맞지? 엄청 우리나라는 그래도 타격적인 부분들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 야구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뭐 무조건 뭐 오버가 나고 그 팀 무조건 많이 나고 이런 경향을 보면서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야구를 볼게요. 국내 야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아하고 삼성은 혹시 외국인 형님들은 기아를 찍어야겠죠. 맞죠? 의미가 없고 삼성은 바로 지금 이틀 뒤에 10월 6일이 되고 만약 오늘 취소가 된다면 10월 7일 화요일로 경기가 편성될 가능성이 큰데 왜 오늘 취소되면 내일 10월 5일날 일요일 경기를 하면은 이동일은 무조건 주거든요. 이동일은 무조건 준다고 와일드카드가. 그래서 10월 7일날 대구에서 뭐 NC가 붙든지 KT가 붙든지 될 건데 일단 기아 경기 그래서 이제
배팅을 안 하게. 왜요? 찍으면 무조건 기아를 찍을 가능성이 있고 삼성을 찍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 그지? 뭐 선수들도 다 뺄 거고 오늘 육선은 그대로 나오고 맞죠? 만약 배팅이 된다면은 물론 뭐 기아가 만약에 저배당을 맞는 만약 회의에서 받게 된다면 좀 메리트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배당이 설정이 된다면 삼성이 굳이 어제랑 내용 똑같이 그냥 취소된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경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인업상 변동이 무조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충 할 거니까 언더에다가 기아 승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NC하고 SSG는 비기기만 하면 올라갑니다. 어제 하나가 요새 사람을 거의 뭐 울렸다 말았다 가지고 그죠. 그거를 쳐줬습니다. 저 비겼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2018년도에 NC를 떠났죠, 그죠? 근데 악감정이 그래도 자기 애제자인 이호준이 감독을 하면은 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호준한테는 악감정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지? 그래서 이거는 비기만 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적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NC를 많이 가시겠죠, 일반승을 낑구든지. 근데 적등이 나서 올라가고 배팅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NC 일반승 때문에 똥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언더 마인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SSG 같은 경우 제가 뭐랬죠? 선수들 다 빼고 오고 대충 하고 무조건 근데 이유래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유래는 근데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마산 NC 팬이에요. NC 팬. 나무 위키 찾아보세요. 굳이 깽판을 칠 필요는 없죠. 어제 기아한테도 홈런을 치고 그랬지만은 이유래 같은 경우 지구팀도 올라가고 피로도도 높은 상황에서 어릴 때 물론 지금의 프로는 SSG라는 팀에 있지만은 마산 출신에다가 NC 팬이 아니었으면 모르겠지만은 NC 팬이었는데 굳이 NC의 앞길을 막고 지가 좋아했던 팀은 지 팀 올라가고 지 팀은 빨리 플레이오프를 준비해야 되는 삼성이랑 올라오든지 NC가 올라오면은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깽판 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이동 거리도 지금 광주 갔다가 3시간 했다가 다시 NC까지 갔다 3시간 갔다 다시 4시간 올라가고 그리고 와일드카드가 빨리 끝나버리면 준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선수도 좀 다 빼놓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이든 쓰기든 KT 팬들만 KT를 원하는 거지. 스가고 삼성 팬들은 KT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NC가 올라오는 게 두 팀 모두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SSG 팬이든 SSG 관계자든 감독이든 삼성의 감독이든 왜? 그게 편하거든. KT라는 팀은 SSG한테 껄끄러운 팀이고 삼성한테도 껄끄러운 팀이라면 NC가 올라오는 게 물론 NC의 분위기가 무섭긴 하지만 그게 낫다고 생각. 굳이 여기다가 깽판을 칠 필요가 없다. 이유래가 나오면은 스캠을 해줄 것이다. 마산 출신의 마산 해운구의 NC 팬인데 그지? 무조건 팬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늘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왜 이유래가 무서우니까 지금 홈런도 어제 치고 그저께도 하나 지금 뭐 똥치기 이런 소리 들리긴 하죠. 근데 진짜 애지간하긴 하더라 김경문도 진짜로. 방장이 옛날 정 감독이라서 응원하는 입장이긴 한데 좀 너무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농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 안 하죠. 뭐 풍을 뜯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부분에서 오늘은 회차가 바로 열려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어제 예상대로 DB가 이기고 장판 승보다는 오바가 장판이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삼성이 어쨌든 선수들 영입을 해가지고 이근이랑 이대상 니콜스 이런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보스턴에 뛰었던 칸터 동생이죠, 그죠? 티리키의 최초의 KBL 용병인데 구준일도 잘하고 기본 일도 하고 그다음에 유럽 리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1.5군 백업 정도는 그러니까 한 팀에 고정적으로 있었던 팀은 아닌데 좋은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오바를 본 거죠. 근데 LG가 좀 아쉽죠, 그죠? 장판 오바를 했으면 다 먹으면서 라쿠텐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솔직히 저는 잤어요. 최축 갈 생각 전혀 없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방장은 내일 QW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문토토 더비 토선형 더비도 취소했습니다. 아시겠죠? 방장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QW 굳이 뭐 그 정도까지는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QW하고 문토토 토선형 더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확실히 김선영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왜? SK라는 팀은 농구에 미친 도시고 미친 팀이고 그 다음에 인기도 많은 팀이고 그렇단 말이야. 서울 삼성의 반면에 그지? 근데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거는 원래 내가 알고 있던 SK는 티켓팅을 하면 바로 왜 개막전이 상대가 KT야. 근데 아직도
표가 특석이 자리가 많이 남았고 이랬다는 거는 확실히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구단에 대해서. 물론 그래도 끝까지 응원할 팬들이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죠. 그래도 김선영 보러 올 수도 있는 건데 예매가 안 찼다는 거는 스카한테 지금 기대가 없고 뭐 좀 기대가 많이 꺾인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KT하고 KCC인데 KT는 이제 문경은 감독이 부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선영이 왔고 그 다음 허운이 오늘 붙는 팀이랑 하죠. 근데 허운은 오늘 못 나오고 그 다음에 KT의 야심작 영입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수 김주일 응원 장이 왔습니다. 방금 그거는 왜 중요한데 박수미 그 서울 삼성 보던 저기 마이크 잡는 사람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리얼 KT가 된 것도 전력상의 상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농담으로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초위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KT 같은 경우는 저는 송영진이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송영진 경기는 진짜 재미가 없고 더럽고 짜증나고 5점짜가 승호패 5가 많았죠. 작년 기억나시는 분 있죠? 그리고 순위는 나오는데 순위 하는 만큼 진짜 이런 팀들 짜증나는 거 휴스턴 같은 팀들 순위는 나오는데 배팅은 짜증이 나. 승패 가면 5점 차 내고 누구랑 붙든가 짜증나고 아니면 승고패 5가 좋든지 아니면 똥줄승이고 맨날 148 문정현 팀 맞지? 문토토는 어떻게 되겠어? SK 했을 때 어떻게 해? 무조건 공격적인 팀이에요. 수비 이런 거 아니에요. 문경 선수 때 수비했습니까? 그냥 공격적이고 다 때려먹고 3점 슈트하고 그런 부분 했던 부분이지. 그래서 상당히 빠른 농구를 할 거고 송영진이랑 완전 다르다. 그래서 기준점은 점수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고 그래서 올라간 거다. KCC 같은 경우도 장난질 안 하고 부상질만 안 하고 꾸준히 일만 한다면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는 팀 아니면 유기도 못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물론 허운이 엮여있지만 허운은 오늘 안 나오고 웅이는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쇼농하고 이런 선수들은 다 검증이 된 선수고 송교창 어제 좀 레이업 놓치고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장판은 좋은 팀인 거는 명확한 사실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는 거야. 상민이 형이냐 문토토냐. 문토토는 그래도 한다 토토 가지고 이야기가 많지만 2년 정규리그를 공동에서 우승을 한 그 감독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1.3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순위가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저는 마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 그냥 이기면 5.5 보통 4.5, 5.5 우리 NBA도 베팅을 하겠지만은 그리고 NBA 좀은 오늘 쿠팡 플레이스 중계 중일 겁니다. 그것도 좀 챙겨보시고 이제 스포티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송영진이었으면 또 더럽고 야 언더오버를 가야 되나 패스를 해야 되나 뭐를 가져가야 해야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김선영의 그런 공격적인 부분들 아직도 그 죽었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뭐 많이 죽고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 박성재, 그다음 문정현에다가 그다음 아이시아 힉스도 열로 넘어왔거든. SK 있었던 그다음에 그다음 그 뭐고 용병 둘이 다 괜찮아. 그다음 문성곤에다가 문정현에다가 그다음 이두원에다가 하윤기에다가 뭐 이 부분들은 그대로야. 여기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여러분 장판 다 알고 있는 근데 상민 형이 수비 그러니까 둘 다 수비를 안 하는 부분들이야. 상민 형은 10년 동안 검증됐고 서울 삼성 있을 때 수비를 해서 그런 게 플랫폼 올라가니까 라고 나틀리프하고 차재영하고 뭐 문태영하고 이런 공격적인 거 청기범하고 뭐 이런 걸로 갔단 말이야. 이간이하고 그지? 그 문토토 형님도 SK 있을 때 헤인즈하고 뭐 공격력을 앞서 김선영과 병기용과 뭐 최부경과 이런 부분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언더를 볼 팀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수비를 해서 송영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끈끈하고 뭐 이런 좀 농구는 재미없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바가 우선도 괜찮지만은 KT 마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KT는 저는 SK는 모르겠지만 KT하고 SK하고 LG하고 장파는 우승을 그 우승권에 들어가 있는 팀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KT가 아직 우승을 한 번도 못했죠. 그래서 기회이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승 경험 있는 가드를 데려왔고 홍우는 더 내용적인 부분들은 젊기 때문에 더 내용적인 부분은 더 좋겠지만은 우승을 결국 못했잖아. 호원이 우승한 적이 없잖아, 그지? 그러려고 또 KC 간 것도 맞긴 하지만, 그지? 서로 이해관계가 떨어졌죠. 그다음에 정창영이 또 나는 KCC 나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떻게 성적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알짜배기들을 그냥 버린다는 건 좀 이해를 못해요. 정창영 댐들을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 기량 발전사도 받고. 근데 그런 선수 이승현이라든지 정창영 이런 선수들은 알짜배기를 버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팀이 성적이 나더라도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부분 특수하게 알짜배기거든. 물론 1 선발에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뭐 활약을 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렇지 쏠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박성재도 이번 시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거든. 작년에도 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KT 박성재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마에나님 오버 쪽으로 본다고 생각. 그 다음에 이게 또 연대 감독이 요번에 네 명 있죠. 조상현하고 문경은하고 이상민하고 그다음 유도원이하고 이 관계도 중요하고 그 더비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 시즌 보니까 물론 언더난 경기들도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초반이긴 하지만은 감독 성향이나 선수 성향이나 그다음에 용병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도 안 되고 작년에 진짜 재미가 없었잖아. 뭐 저득점 나오고 이거 뭐 배팅을 해야 되나 모든 경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꼴찌 팀이든 심지어 1위 팀도 창원 LG도 뭐 오바팀은 아니니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맨날 1위 팀, 국농 1위 팀, NBA 1위 팀들은 뭐야 득점적인 게 상당히 높은 게 일반적이잖아. 야구도 마찬가지 굳이 그런 컬러는 아니죠. 약간 한신하고 하나 같은 이런 조직 역할 쓸 때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배팅하기가 무조건 오바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언더도 아니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도 국농 인기 왜 국농 인기 2년 전에는 허운 더비 해가지고 파이널 갔었지. 그럼 매진도 나오고 좋았는데 갑자기 작년에 하드코링가 조찌를 해가지고 다 끊어 먹었다 이 말이야. 근데 올해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안 불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관중의 감소가 많이 되었어 모든 구단들이.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래 휴식도 늘고 그다음 휴일도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원래 두 경기 하루에 2경기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2경기 안 하는 경우를 많이 줄었단 말이야. 그리고 하프타임도 시간이 길어진 것 때문에 그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왜 12분이었던 걸 15분에 하면은 그래도 안 쉬는 것보다 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요번에 12분 15분은 늘었잖아. 그지? 그리고 하드코어 좀 줄이겠다. 아예 그 기조를 안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인정을 하고 좀 더 재미있는 농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오바에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스하고 삼성. 가스하고 이제 이건 니콜슨하고 저도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야구가 어쨌든 끼어 있으니까 야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니콜슨하고 이대성 엮인 게 많죠. 이대성이 뭐 좋게 떠난 거 항상 뭐 좋게 떠나는 건 없는데 모비스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 장판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득점적인 부분들 개선이 되죠. 이간이는 아직 못 또 이간이 니콜스 그다음에 성실하고 NS 그 칸터 보스턴의 칸터 동생 그것도 좋은 선수고 니콜슨에다가 이근희에다가 한호빈에다가 그죠? 맞죠? 그래도 지기는 집니다. 맞죠? 어제 켄시시한테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죠. 장판이 왜 못 줬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멍청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 다 나서 졌다고 생각 안 해요. 우승팀이면 그런 거 안 따라오게 끊어줘야 되는 게 우승팀의 그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저는 결국 당연히 가스가 진다는 거는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맞죠? 가스 같은 경우는 뭐 김낙현 떠나고 뭐 신승민하고 그다음에 누구야 라거나 하고 그다음 누구야 또 정성호하고 벨랑게리하고 똑같죠. 작년하고 똑같고. 근데 가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터져야 좀 경기가 풀리는 거 맞습니다. 다른 팀보다도 좀 뭐라고 해야 돼 야투나 특히 3점정이 뭐 많이 던지고 뭐 그렇잖아. 뭐 신주영이도 심지어 잘 안 되지만 던지고 하는 부분들이잖아. 그지? 그리고 작년에 마태양이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왔을 때 잘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고 실제로도 좀 기대치가 있고 그다음 팀의 융화도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맞죠? 김낙현이 빠지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 볼 수 있죠. LG처럼. 저는 일단은 뭐 삼성은 결국 마무리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매년 많이 봤기 때문에 승을 본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방금 저는 신경을 안 쓰고 뭐 거리낌 없이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쉬운 부분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핸디 정도 문제가 생길 건데 가스 같은 경우도 물론 오프 더 매치 때 방금 보고 왔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들과 그런 부분들 많았다. 근데 4.5, 5.5면 아까 KT처럼 그냥 하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갈 거면 삼성은 다득점적인 부분밖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니콜슨의 어떻게 보면 서울 삼성도 개인 플레이가 심한 팀 아닙니까? 봐요. 니콜슨도 좀 개인 플레이가 물론 잘해서 이대성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간이도 마찬가지고 이대성도 마찬가지고 굳이 왜 이대성이 공을 거의 다 잡아볼까요? 아무리 쫄았다고는 해도 김현범이 이대성을 좀 약간 신뢰하고 친하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다 끊긴 힘들 거야.
공 많이 잡고 그러면은 이근희하고 좀 줘야 이렇게 되는데 한호빈, 최성모도 작년에 그나마 사람 새끼 같이 했던 게 서울 삼성의 최성모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가스 많이 까마업 쪽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 삼성 어제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꼴찌를 크게 손호나 삼성이나 이런 팀들은 뭐 9위 10위에서 벗어나기가 솔직히 쉬워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경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젖잘사가 오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승리를 조금은 더 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팀들도 경쟁력이 다 있기 때문에 9위 10에서 저는 많이 찍어봐야 8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괜히 4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겠어. 올해 한 5년 꼴찌. 그다음에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은 올해 마지막이거든. 아시다시피 야구장도 부수고 농구장도 부수잖아. 물론 임시로 뭐 구리로 간다, 뭐 어디로 간다 말은 있지만 어쨌든 올해 마지막 올스타전이기 때문에 KBL 올스타전이 오랜만에 잠실에서 열리거든요. 그런 거 의미가 없이 일단은 뭐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만 뭐 여기서 뭐 더 반전을 해서 뭐 6강을 가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선수들이 개인적인 플레이도 많이 심한 팀이 이간이나 이간이 이대성 나오면 100% 무슨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생기겠죠, 그죠? 뭐 둘이 친한 것도 아니고 뭐 이대성하고 뭐 최준용 같은 경우 이제 뭐 친하면 케미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이대성하고 최준용이는 좀 친하잖아, 그지? 근데 이간이하고 이대성이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이간이가 안 나오니까 좀 별로 티가 안 나서 그런 분 나중에 같이 무조건 뛰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간이 지금 아파서 못 뛰고 있는 부분들이거든, 오프 더 매치 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는 야투가 안 터지면 각 주는 게 또 가스에 또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 155를 잡아놨네. 어제 삼성이 160을 오버냈어도 불구하고 그지? 어차피 3점 위주로 가고 3점 많이 그리고 가스도 좀 불안한 건 있어요. 니콜슨이 해주던 게 엄청 많았었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하죠. 은도혜가 했던 게 아니잖아, 그지? 내가 항상 야구든 뭐든 공격만 여러 번 꽂혀 있는데 수비나 디펜스나 그다음 쏠쏠하게 역할을 해주고 리바운드 잡고 이런 역할들 그 선수들이 빠지고 이적을 해버리거나 부상을 당하면 그것도 누군가는 메꿔야 된다고. 야구든 뭐시든 맞죠? 여러분은 항상 얘기하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을 때는 티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부분 누가 메꿔야 되는데 그거를 분석을 안 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랑게리 롱타고 이런 건 여러분이 맨날 알고 있는 뭐 여러분 작년에 보던 모습들이고 뭐 나머지 또 한 건 뭐 전현우 이거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가스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LG 다음으로 좋아하는 팀이 가스니까 LG 다음으로 또 가스 직관을 많이 가기도 하고 염유성이라는 선수하고 그다음 신주영이가 좀 빨리 커야 돼. 염유성 같은 경우 약간 뭐 스코어러 같은 선수거든요. 대전고에서도 날리고 방금 고등학교 때 날린 게 뭐가 아니 그러니까 폭발을 기회를 많이 주면 저는 염유성의 선수는 참 터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 소노에도 조은우라는 선수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아쉽고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은 그래서 염유성하고 신주영이는 용산고에서 딱 머물러 버린 그 약간 그런 느낌. 왜 한국이 그래도 그 정도 키에다가 윙스팬이 긴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히거든. 하승진이 그래도 먹히듯이 하승진이 키빨에 비해서는 잘했던 건 아니잖아, 그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이 말이야. 그리고 현대농구는 또 빅맨들이 3점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맨날 에어볼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그죠? 그 선수들이 더 좀 성장을 해준다면은 가스가 좀 더 또 전력이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선수들 성장이 좀 지금 더딘 부분도 있기는 있지, 그지? 그다음 뭐 차바이 있고, 그지? 자, 정관장하고 소노는 이제 소노 감독은 손창한 감독인데 여러분 뭐 생각에 김승기 사단이었고 그다음 옛날에 SBS 선수였고 선수 때는 활약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전력 분석 팀장으로 계속 살았고 1세대입니다. 1세대. LG의 박도경이라는 또 전력 분석 팀장 있죠. 삼장 목사. 옛날 SK에 뛰고 LG에 뛰었다. 거기 1세대입니다. 1세대. 박도경이 1.5세대고 전력 분석 팀장 여전히 하고 있잖아, LG에. 그래서 약간 야구판 허삼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오케이? 그 다음 정관장 같은 경우는 6강을 잘하는 우리 명언자 유도원 형님 맞죠? 근데 유도원 형님의 문제가 뭐야? 뭐가 우승까지는 가기가 좀 힘들다. 전자랜드 그 좋은 팀으로 닦아냈잖아, 그지? 맞죠? 원래 정관장에 원래 부임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다음 전토토가 있었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관장에서 뭐 경기를 많이 한 건 아니다. 그리고 변준영이하고 오히려 지금 변준영이하고 전성현이하고 김종규하고 아반도하고 그 다음에 여름 검증된 오브라이언트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받아서 약간 NC처럼 얘네가
정규리그 우승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우승권에 들어갈 수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근히 다코스 해가지고 괴롭힐 것이다. 왜? 국대 멤버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전성현하고 김종규가 올바른 컨디션이 제대로 시즌 뛰었고 제대로 활약을 해준 게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김종규 같은 경우는 포스트업을 하는 선수가 아니고 베이스업을 해서 달려가지고 만들어서 가는 선수죠. 그럼 운동 기량이 떨어지면은 저하가 되면은 역할이 떨어지는 선수 아닙니까? 그죠? 센터라도 다른 느낌. 함지훈하고 오세근 같이, 오세근이 어제 안 나오던 부상인갑다. 오세근 같이 그런 유형의 정통 센터 타입이 아니잖아, 그지? 뛰고 활동량에서 한 발 뛰어서 하고 그다음에 패스 줘가지고 넣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팀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종현이는 은퇴인가 일본으로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박지훈이 있고 변준영이 있고 소준혁이 있고 그다음에 1순위 박정웅이가 아마 유도는 기회를 많이 줄 거야. 그동안 전자랜드나 가스에서 봤던 부분들 봤을 때는 기회를 안 주고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고 일단 훈련량이 상당히 빡세게 신선우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고 일단은 손호는 이제 이정현과 아이들 그다음에 이재도 그다음 정희재 그다음 캔바오 그다음에 용병들 요번 작년에 용병 때문에 이슈가 많았죠. 번지 이빨 깨지고 2명 다 못 뛴 적도 있었고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처럼 변화는 될지는 몰라. 변화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저는 바뀌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감독이 바뀐 거고 물론 인정은 받아요. 근데 감독으로서 어제 양동근 감독은 내가 TV 본 이유가 나머지 때문에 얘기 안 했잖아. 맞지? 어차피 모비스는 플레이오프를 간 팀, DB는 플레이오프를 못 간 팀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감독이 경험을 먹고 첫 시즌을 운영해서 김주성 같은 경우 어쨌든 정규리그 우승을 문토토도 마찬가지. 오늘도 문토토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지? 우승을 해본 감독하고 안 해본 감독에서 차이는 다르다. 운영을 해서 우승을 만들어봤다. 그럼 정규 시즌 해가지고 이 플랜대로 해서 계획이 잘 됐기 때문에 우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이것도 유동 감독이 그래도 터줄 때가 말입니까? 전자랜드부터 가스까지 6강을 하고 삭발투혼하고 물론 명언자가 많긴 하지만은 어쨌든 성과를 내고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 감독이 이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친정 매치긴 하지만은 어쩔 때 보면은 소노 같은 경우는 작정형과 아이들이 되거나 아니면 캔바오와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게 소노죠. 그리고 최승욱도 있고 정희재도 있고 김진유도 있고 하지만 결국 하나하나는 좀 아쉬운 선수죠. 슈퍼스타가 되기에는 그나마 이재도 아니면 이정현 아니면 캔바운 이렇게 되는데 융화가 되는 모습도 나와야죠. 그죠? 나머지 최승욱, 정희재, 김영훈 그다음 이런 애들 있지. 임동석, 태무 좀 그 업그레이드가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폼이 자꾸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거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젊은 선수 조은우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선수들이 좀 나한테 박종화라든지 그다음에 백지웅이라든지 민기남이라든지 그지? 이런 선수들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고참들이 해줄 건 해주지. 근데 고참한테 기대를 하면 안 되고 태수리 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젊은 애들이 한 단계 올라서 역할을 해줘가지고 박종화라든지 민기남이라든지 백지웅이라 또 있잖아 선수들 그런 선수들 왜 어차피 이제도 이 정희 다른 팀에서 데려온 선수고 그다음에 지금 30 중후반이기 때문에 30 중반 아니면 33, 32 최승욱이도 33이잖아. 그럼 길어봐야 2, 3년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정현은 필두로 FA도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수들 젊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기는 법도 좀 배워가지고 분위기도 좀 만들면 맨날 지고 젖짜서 안 되면 60점, 50점 나오는 경기도 많잖아. 아니면 포기해버리든지. 그래서 극대노 나오고 태수령 잘리고 그랬던 모습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저는 승하고 오버 손은 그대로다. 그냥 캔바오하고 용병들이 올해는 제대로 이제 모쿠에식도 있고 그다음 제대로 2명 뛸 수 있다. 제대로 2명 뛰어본 적이 없거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다른 얘기 하실 거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수원 삼성 승하고 충남하고 충북 청주하고 붙거든. 이거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가져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NC는 일단은 우치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5시 7시에서 미라가 8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제보다 좀 적은 야경이긴 한데 또 하루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QW라고 문토토 더비 가고 싶지만 컨디션 이슈도 있고 그렇고 생일 패키지를 하실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VOD 오셔가지고 하시면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기존에 하시던 분이지 아니면 많이 해봤던 사람들 방금 족같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할 사람들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이 라쿠텐이 일어나서 들어와서 그런 게 이제 분위기 반등이 되는 거죠, 그죠? 왜? 방장은 축구도 어제 그저께도 축구 한 조합이 물부 한 조합만 갔었죠, 그죠? 뭐 축구 두 조합에서 하면 나야 좋지. 그렇게 해서 베팅하면은 수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아. 물론 다음에 다 되면 되지만 확률적으로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진짜 대체 그런 것도 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양해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야. 근데 하는데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뭐 이거 저거 다 해가지고 하면 못 먹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런 거 먹고 좋아할 필요도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맨날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좋아하고 지랄하면 또라이야, 또라이. 알겠지? 수원 삼성 승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얘기했었죠? 수원 삼성 승하고, 충남 아산하고 충북 청주 오바 이것만 보도록 하고, 나머지 뭐 J리그는 요새 거의 안 쓰, 투도 잘 안 쓰죠. 옛날엔 투도 좀 쓰고 이랬었는데 투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본 야구는 내일 마지막이고요. NBA는 지금 뭐 쿠팡 플레이 지금 뭐 뉴욕닉스인가? 또 그 경기하니까 또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20일날 개막하고, 배구는 10월 18일날 개막하고, 연홍은 11월 좀 늦대요. 11월 초에 개막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이버도 챙겨보시고, 그다음 일본 농구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됩니다. 일본 배구하고. 왜?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5개 가지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해봐야 5배, 4배도 안 나오고 3배 갖고 크로스 체크해야 되고, 뭐 근데 개나 소나 뻔한 거 항공이나 뭐 현계 찍겠죠.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고.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거 들어와야 사기꾼들이 박멸이 되죠. 물론 분석은 할 수 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뭐야. 근데 깊이가 다르잖아요. 왜?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 수도 있죠. 맞추면 되니까. 근데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결과를 내고, 농구 월드컵 때 유로 바스켓 낸 사람이랑 NBA 타락하는 사람이랑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지. 그지? 맞으면 통밥으로 맞출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기본적으로 그냥 AI 기계 분석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 맞추기야 뭐 어쩌다가 통밥 맞으면 맞는 날도 있겠죠. 누구나 그거는. 알겠지?